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오늘 오프닝을 머피의 법칙에 관한 오프닝을 써왔었는데요. 어제 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한 바 제가 썼던 오프닝의 내용과는 달리 뭔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불운이 한명하게 쏟아지는 그런 건 없다 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현실은 머피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긴급하게 드리려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나왔는데 좀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이쪽 길로 가면 좀 빠르겠다 해서 빠졌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내비게이션에 예상 도착 시간 11시 10분이 뜨는 겁니다. 제가 좀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추월 차선인데 막 그 왜 연비 주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월 차선에서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에티켓이 아니라 위법이에요. 위법, 범법이라고요. 왜 추월 차선에서 정속 주행하십니까? 연비 주행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신호등 계속 멈추고 건물에 도착했더니 아예 막 이 층수가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들이 1층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 불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일은 정말 드물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오프닝은 폐기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조심하세요. 7월 22일 일일 화요일 허지웅쇼 숨 좀 고르고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DJ DOC의 머피의 법칙 듣고 오셨습니다. 많이 안정됐습니다. 유정선님, 스펙터클한 출근이셨네요. 아까 정말 그 생각 들었어요. 이 오디세이아 있잖아요.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정말. 이연아님, 웅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혜경님, 맞아요. 제발 추월 차선에서 비켜주세요. 6004님, 추월 차선에서 정주행하는 거 위법인 거 대부분 모릅니다. 방송에서 많이 알려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럼 학원에서 뭐 배워요? 깜빡 익히는 거 배우나? 아니 심지어 오늘 되게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졸고 꾸벅꾸벅 좋으시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옆을 이렇게 봤더니 지나가면서 또 혈압 오르네. 이윤미님, 라디오 생방하면 DJ들이 종종 겪는 일이에요. 앞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 있는 게 제 인생 철칙입니다. 한번 거의 어긴 적이 없어요. 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오늘 사고 날 뻔했네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학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사이언스쇼.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 천문학자 이명헌 박사와 함께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달려들고 있는, 하지만 화성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불편해하고 있는 화성 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유천성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옥수수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힘내시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옥수수가 참 맛있습니다. 옥수수 요즘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수확 시기라고도 하고요. 옥수수 그래도 대풍년 맞으시기를 유천성님 기원하겠습니다. 우동성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께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분리수거하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다들 양심이 없는 건지 페트병 자리에도 쓰레기가 있고 캔 자리에도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 차에서 장갑을 가져와 아저씨와 함께 분리수거를 하려 했는데 한사코 안 도와줘도 된다면서 말리시더군요. 우리 아버지도 경비 일하셔서 남일 같지 않다고 하니 경비 아저씨가 그러세요? 그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페트병만 좀 분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거 페트병, 캔, 스티로폼 등을 분리수거하고 가는 길에 음료수 한 박스 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개운하더군요. 누구한테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래서 여기 좀 이야기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야기한 것도 잘하셨고 예, 행동하신 것도 아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가족분들 있으시면은 가족분들한테 자랑하고 또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행동이 좀 전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익명사연입니다. 꼭 익명사연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제 발냄새가 좀 강한 편인데 장마철 들어 그야말로 발냄새가 수직 상승해서 제 코를 강하게 찌르네요. 제 코만 강타하면 괜찮은데 사무실 동료들 코까지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구두에 10원짜리 동전을 찰랑찰랑 집어넣고 수시로 양말을 갈아 신는데도 발냄새는 계속 납니다. 미니 헤어드라이어를 사서 사무실에 놓고 발을 계속 말려줘야 할지 아니면 발에 향수라도 뿌려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다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무좀에 걸리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고 그러면 안 걸릴 수가 없는데 전투와 특성상 이게 신발 자체가 말라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냄새가 나는 거면은요 신발 탓이 아닙니다. 예, 이제 무좀균이 있는 거니까 그 군대 이후로 제가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는 저는 락스에 담갔었거든요. 그래서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발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회니까 사회에서는 약국에 가서 예 약사 선생님께 좋은 약을 처방을 받아서 꼭 치료하시고 냄새 안 나는 동료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분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추월 차선은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추월 차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이언스 쇼. 오늘은 천문학자이신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사이언스 쇼의 코너지기이자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네네 오랜만이네요. 우리 박사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이명환 박사님은 수염이 엄청나게 덥수로 가시셨고, 네, 시간이 있어서 내비뒀더니 방금 어떤 그 법칙을 발견하시는 어떤 과학자분처럼, 네. 예, 틀어박혔어요. 예. 틀어박혀서 덥수로 계셨고 반면에, 우리 이상하다 대표님이 일단 수염이 평소에 뭐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깔끔하게 깎으시고 네.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저 지난주보다 한 2-3kg 또 빠진 것 같아요. 또 빠졌어요. 네. 야, 이 매주 이렇게 2kg씩 빠지면은 언젠가 이제 제로로 수렴하겠죠. 앤트맨이 돼가지고 마이크에서 소리는 수음이 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 페이스북에 제 몸무게 목표가 허지웅 씨라고 썼더니 다들 반대하던데요. 안 됩니다. 병약해 보이잖아요. 안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게 참 하루에 7만 명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네. 최신과학 뉴스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뭐 백신이나 치료약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드디어 그 임상 시험에서 전원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재갈을
올려서 오. 이게 이제 항체가 중화 항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항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중화 항체라는 게 형성이 돼야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고 예.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중국에서 나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 진짜 아직 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제가 아직 완전히 지금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항체가 이제 100%가 확인이 돼서 예, 예.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27일부터 이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가요. 예. 3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얘기고요. 3상은 삼상이 최종이죠. 그 최종이죠. 예, 예. 시판전의 최종인데 예. 87개 지역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큰 규모의 임상 실험이고 이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백신 판매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신약 그 개발한 회사의 CEO가 주식을 절반을 처분했다고. 그것이 어째 상황이냐면은 예. 지난 한 2, 3주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모더나에서 3상을 미뤘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처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결국은 백신 못 만들고 회사 주가 막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시각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식 처분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야말로 그 레지던트 이블의 엄브렐라사의 어떤 현신이 아닌가. 현실의 엄브렐라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음모를 막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닌 아닌 것 것처럼, 같습니다.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1억 도스, 그러니까 1억 회 접종분의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글쎄 일단은 뭐 미국이 아마 일단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에 지금 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모더나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지금 임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희망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예. 또 하나 있죠. 네, 요건 뭐냐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예. 오늘 오전 6시 30분이니까 불과 4시간 반, 5시간이 안 됐는데 예. 우리나라 군에서 첫 군사 통신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멋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그 아침에 네. 이제 출근하기 전에 뉴스로 봤는데 그 이제 태극 마크도 참 그 뭔가 초현실적이면서 멋있고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을 이제 영어로 하잖아요. 네. 하면서 마지막에 그 런치할 때는 발사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스페이스 X 로켓에 쏴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기업에다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사 이게 옵션으로 한국말로 현지어로 발사해 주는데 뭐 한 10만 달러. 모르겠지만 그건 그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어쨌든 이 로켓은 물론 이제 스페이스 X에 쏜 거니까 우리 발사체는 아닌데 우리나라로서는 첫 군사 통신 위성이고 첫 군사. 세계에서 10번째 군사 통신 위성 보유국이 됐다. 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멋지네요. 이 참 스페이스 X니까 이것도 이제 그 발사체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위성 보내놓고 발사체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펠컨 9 로켓을 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그러게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 탐사. 네. 아랍에미리트 화성 탐사선 이야기 잠깐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죠. 뉴스 때 얘기를 했는데 예. 요게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 7시인가 발사가 됐고요. 원래 2번 연기가 됐었어요. 예. 원래 이제 15일에 쏘려고 하다가 17일로 연기가 됐다가 다시 20일로 연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로켓을 쓴 건데 일본의 그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연기가 됐는데 결국은 20일 날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이번 7월 달에 첫 화성 탐사선을 보낸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달 내에 예정된 게 2개가 더 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화성 탐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 화성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화성 탐사 말 그대로 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 7월 요 시기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전에 저희가 그 아랍에미리트 화성
탐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예.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화성은 대략 한 2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아서 얘는 반 바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꽉 돌아오려면 우리가 한 2바퀴 돌아야 되니까 대략 한 2년 2개월마다 화성이랑 지구가 가까워져요. 근데 이게 멀리 있을 때 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그 대신에 몇 년이 걸리는 거죠.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2년 2개월마다 얘가 다가오고 있을 때 쏴서 이제 가까울 때 쏘게 되면 한 6,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쏘면 이제 내년 1월이나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맞춰서 쏘고 놓치면 구태여 안 쏘고 또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쏠 수밖에 없죠. 이번 달 들어서. 네. 러시아 지금 한 번도 못 갔죠. 성공 못했죠. 네, 요번에도 그 막 저기 엑소말스라고 해서 예. 유럽 우주국이랑 러시아가 합작을 한 건데 결국은 미뤘어요. 2년을. 밀었어요. 네,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거 러시아가 계속 좀 이게 2년이 안 닿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2년이 안다는 걸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러시아가 계속해서 화성 탐사에 실패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 사보타주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유럽 우주국도 이제 독자적으로 할 만한 이제 경제 여건이 여건이 안 되니까 예. 러시아랑 이제 같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같이 하게 되면 파트를 나눠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러시아 책임이 네. 있고, 그 전에는 그래도 그 외계인 책임이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쵸. 이민래 박사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루머 같은 게 있었어요. 90년대에 맨날 실패하니까. 예, 계속 실패하니까. 패스파인더 뭐 이거 가기 전까지 실패해서 예. 그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 그런 거를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다고 해서 뭐 다크 호크 뭐 이렇게 부르던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70년대 이후로 예. 착륙하는 경우 탐사선이 18번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8번이 실패를 하고 10번만 성공을 했고 근데 성공했다는 것도 한 번 러시아가 사실 착륙한 적은 있는데 예. 착륙하자마자 고장이 나가지고 봐봐. 임무를 신호가 전혀 끊겼죠. 수행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봐봐. 실패율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중국 그 이름이 어려워. 태넌 1호인가? 예, 태넌. 예, 아직 도착 못했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직 예.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처음 이제 그렇죠. 그걸 끊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중국하고 미국이 쏘는 게 계획인데 예. 중국의 태넌이는 이제 천문이라는 한자인데 천문. 예. 그러니까 천문이 그 천문학 같은 천문은 아니고 하늘에 묻다 그 물음할 때 그 문자를 쓰고 있고요. 예. 이게 옛날에 구런의 시에서 나온 거래요. 지금 이제 발사를 할 계획인데 요거는 가면 이제 착륙선을 가지고 착륙까지 하고 또 로버도 데리고 가서 실제로 착륙한 다음에 그 바퀴 달린 자동차가 탐사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야심차게 세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화성 탐사에 관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탐사를 다룬 영화죠. 영화 마시안을 보면은요, 조난당한 우주인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으로 이걸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뿌리 채소인 이것은 6월에서 9월 사이가 제철이고요. 지금 영양가가 가장 높을 시기라고 합니다.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키운 이것 보기 드립니다. 1번 브로콜리, 2번 감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바의 워터로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씨 오늘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님, 천문학자 이명헌 박사님 모시고 화성 탐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중국 또 아랍에미리트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얘기도 잠깐 하고 미국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좀 미국이 이번 달에 또 소개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활동 중이지 않나요? 큐리시티인가? 네, 큐리오시티가 큐리오시티. 2011년 무렵에 간 건데 예. 거의 이제 10년째 예. 원래 한 3년 정도 했는데 걔가 활동하고 있고 이
인사이트라고 예. 2년 전에 발사한 애가 있어요. 걔는 못 움직이고 그냥 붙어서 거기서 이제 탐침으로 5m쯤 파고 들어가고 위에다가 이제 지진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표면에서는 이제 2대가 활동하고 있죠. 그럼 요번에 가는 거는 요번에 가는 거는 이제 가서 돌기도 하고 내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시티 같이 돌아다니는 건데 이름이 전 조금 못마땅해요. 이름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르스 2020 예. 이 했다가 원래 예. 이제 그렇게 붙여놨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공모를 해요. 그럼 주로 이제 뭐 꼬마 아이들이나 학생들 큐리오시티도 아마 그때 중학생인가 뭐 그런 어떤 아이가 제안한 건데 이번에도 뭐 되게 어려워요. 퍼시비어런스. 퍼시비어런스.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인내란 그렇죠. 뜻, 인내. 예. 인내. 인내라는 말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죠. 인내란 인내. 말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 되게 장시간 운영할 건가 보죠? 네, 실제 그래요. 예, 한 50년?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예. 얘가 가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약간 굴착을 해서 이렇게 땅을 파서 그 밑에 이제 젖어 있는 그 흙죠. 액체 상태 물이 있고 그냥 거기에 무슨 메탄가스 같은 거 내는 박테리아 같은 애 미생물 예. 요걸 찾는 목적이 이제 생명체 체크. 근데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돌이랑 이런 걸 막 주워서 그 이제 수집을 해요. 예. 근데 얘는 이제 그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발사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못 예.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주워서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지구에서 와가지고 그 왕복선이 가서 예. 그 채집해 놓은 걸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화성에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흘렀었을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굉장히 그렇게 개연성 있게 생각하죠. 그러면 화성에 수성이 있나요? 아니, 수석이 있나요?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성 이렇게 보면 예. 지구 강바닥 마르면 동글동글한 이렇게 그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지구의 강바닥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런 건 이제 물이 흘렀기 때문에 깎여서 동그래진 거죠. 이야, 그런 것도 화성에 수속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수속이죠. 완전. 화성의 그 수석을 채집하러 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점. 또 그 헬기를 싣고 가요. 드론을. 드론. 아우, 정말. 네. 하긴 드론을 싣고 화성에 가서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가 있으니까 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예.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비행에 성공하게 되면은 인류가 외계에서 띄운 최초의 비행체가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는 건 다 로켓이고요. 그렇죠. 예. 로켓은 그냥 추력이라 해서 이제 밀어서 가는 거고 이제 지금 말하는 드론이나 비행기는 공기를 이용한 거니까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도약을 하는 거죠. 일종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다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이 가장 큰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행성 얘기할 때는 뭐 자원 채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다르죠. 일단은 생명체 발견이 되게 중요한. 지금 과학자들의 이슈는 그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주하고 생활 가능성. 테라포밍. 예, 뭐 테라포밍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인간이 어떻게 뭐 기지를 건설하든 뭐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가 있는가. 예. 이런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후자의 경우는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예. 지금 100명이 한꺼번에 탑승할 수 있는 화성행 로켓도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에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게 목표다. 100만 명.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좀 핵심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 테라포밍에 뭐 한 13조 달러 정도 든다고.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아스트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걸 이제 개발하고 개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테라포밍은 이제 가장 간단한 버전이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빙하가 있거든요. 화성에는 그걸 이제 핵폭탄 같은 거 떨어뜨려서 얘를 녹인다. 뭐 이렇게 하고 이끼류 같은 애들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얼음 녹이면은 그러면 산소랑 수소. 근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건 물론 이산화탄소지만 또 헬이 되면 예.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예. 그게 이게 이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차이인데 살짝 디스를.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은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실현이 되는 걸 가정하고 그다음 거꾸로 해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 이런 거를 따지니까 일단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된다.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될까 따지고 따진 다음에서야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겨울이 되면 동파되거나 이러잖아요. 그 파이프 묻으면 그걸 엔지니어 그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30cm만 묻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죽도록 계산해가지고 뭐 몇 도로 떨어지면 어떻고 해가지고 뭐 1m쯤 모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다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하니까 묻었다가 보통 잘 가죠. 한 번 터지면 과학자의 난리를 치는 거죠. 본격 과학자가 엔지니어 디스하는 방송.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 되게 너무 단순한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은 그 13조 달러 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기계적인 계산이었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네.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딱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어느 시간대까지 하느냐, 폐기까지 하느냐, 사회적 비용 이런 에 따라서 이거 정말 뭐 10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정말 아직은 실행할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13조 달러라고 해서 저는 그 미국 1년 예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할만하죠. 모든 지구인이 원기옥처럼 조금씩 모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에 가서 영화처럼 농작물 키워 먹을 수 있나요? 일단은 영화에서처럼 환경을 조성을 하고 예. 영화에서 이제 그 걸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걸음을 준다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슈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지구의 뭐 유기물이나 뭐 박테리아, 생명체 이런 것들,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퍼뜨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좀 사실 대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천연물 보호구역 이런 거 설정을 해놨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늪지대였다 같거나 해서 생명체가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지금 있는 어떤 그 탐사선도 접근 불가능하죠. 왜 기술적으로. 근데 어쨌든 해놓고 있어서 그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이제 가는 탐사선들 지금 가고 있는 혹은 이제 갈 탐사선들이 이제 뭐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그 땅 속에 그 유기체들 그러니까 뭐 생명체 흔적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화성 탐사 한 결과로는 그런 이제 미생물 특히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미생물이라고 적시해서 걔네들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거 발견하는데 초점 맞춰진 거니까 뭐 그 80%는 현재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20%는 옛날 화석 같은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100%잖아요. 화성 탐사하는 과학자들은 그런 정도로 믿고 있어요. 메탄가스를 뿜어낸다는 건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약간 그 지구상에 있는 소 같은 가축들 소화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애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표면에서 안 나오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유럽에서 보냈던 그 스키아파렐리 탐사선 같은 경우에 드릴을 처음 가지고 갔는데 좀 제대로 된 드릴을 가져갔는데 이제 착륙하다 폭발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갔던 아까 말씀하신 인사이트 경우도 드릴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다가 막힌 거예요. 인공 구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보다 딱딱해요. 네, 아마 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땅 속을 잘 파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 보여서 역시 이제 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생각들 할 수 있죠. 한때 그렇게 물이 흘렀던 행성이 왜 지금 저렇게 벌겋게 말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일단 좀 재미있는 음모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화성에 보면 이건 사실인데 그 지름이 2,000km나 되는 충돌 자국이 지금 남아 있어요. 소행성 충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지름이 2,000km라는 거는 지금 지구의 공룡 시대를 끝냈던 6,600만 년 전에 그 소행성이 지금 자국이 100km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름이. 그러니까 그거의 지름이 20배의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충돌을 한 건데 어쩌면 이런 충돌 같은 것이 화성에 원래 있던 물이나 대기나 이런 것들을 다 흩날려 버리고 화성을 지금같이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화성의 질량도 지구보다 훨씬 현저히 작으니까. 네, 그 화성은 뭐 크기는 2배 정도 작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성에 지금 뭐 자기장 같은 게 되게 미미해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 그 이제 아까 충돌 흔적이라는데 충돌 흔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 흐르는 흔적이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는데요. 그 어쨌든 충돌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화성에 이제 그런 충돌 때문에 자기장도 하고 대기도 지금 그나마 붙잡고 있던 것도 많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자기장도 이제 그러면서 뒤죽박죽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생명체한테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다 이제 증발해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지적 생명체가 있었더라도 그때 멸종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와 이제 음모론의 차이는 뭐냐면 예. 과학계는 저런 일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음모론자 혹은 저같이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예. 저것이 불과 몇만 년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 몇만 년 전에. 그렇다면 뭐 지적 생명체 심지어 문명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저는.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 예. 문명이 계속 러시아만 골라서 착륙을 못하게. 예, 뭐 이렇게 자기들도 취향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이제 공산주의가 음모론이 더 적합한 건 금성이에요. 금성이 지구랑 이제 거의 크게 똑같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면 금성에서 생겼을 확률이 더 많은데 얘는 또 해피리온 이산화탄소가 대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두꺼워서.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그게 완화됐어도 어쩌면 양쪽에 동시에 생명체가 하고 뭐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예. 뭐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동시에 했을 가능성은 화성보다는 사실은 금성이 더 좋은 자연 조건이었죠. 화성은 춥고 금성은 덥고. 네. 근데 금성의 저상황도 사실은 오래전에 그 지하 자원이라든가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화성 연료를 많이 써서. 예, 그런 거 하면 이산화탄소가 핵 공격으로 이 화성이 저렇게 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기묘한 상황이었는데 예. 2014년에 예. 미국의 물리학자 존 브랜든버그 박사가 미국 물리학회 공식 석상에 가서 화성이 핵 공격으로 멸망했다는 주장을 편 거예요. 누구 바이후 누구한테? 미국 물리학회에서 물리학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건 모르죠. 누가 핵 공격을? 모르지만 화성 내에서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이분 주장은 화성 표면에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고, 예. 그게 이제 퍼지는 패턴이 어떤 특정한 지점들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오래전에 핵 공격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주장을 사실 과학자분들은 이런 주장 안 하시거든요. 예. 물리학자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분이 물리학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꽤나 화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내용이 발전이 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음모론 특징. 결과 현상이 있잖아요. 예. 이 현상으로까지 오게 되는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어쨌든 합의한 거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방사능 양이 많다 그러면 그냥 핵폭발이 터졌을 때 이런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진실은 다른 거죠. 근데 이분이 제 관심이 가서 이분의 주장을 좀 찾아봤더니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 화성 문명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 부분만 연구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이제 좋아하던 생각들을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마 논문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인류가 이렇게 화성에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이를테면 모든 행성들, 은하계 행성들의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올림푸스 산이 있는 거는 화성 아닙니까? 뭐 거기가 이제 높으니까. 그냥 단지 높아서? 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뭐 금성은 지금 표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세울 거 없고 달에다가 뭘 해주기는 우리의 그러니까 종속된 것 같아요. 조금 미약하고. 그럼 창작물들도 거의 네. 화성을 주로 다루고. 근데 사실은 금성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 원래. 칼세이건이 이제 거기가 한 450도에 뜨겁다고 하기 전에는 예.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선전 광고가 플로리다 가지 마시고 금성 해변가에서 플로리다보다 더 좋은 걸 즐기세요 이런 게 광고에 뜨고 그랬었어요. 하긴 우리나라 굉장히 유력한 기업의 이름도 금성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성이 기각되고 나니까 예. 화성에도 이제 비슷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 거기 운하가 있다든가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되어서 지금 금성은 이제 포기했고, 그러니까 화성에 많이 쏠리는 거죠. 금성은 그냥 완전히 그냥.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뭐 화성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20세기 초에 사실은 뭐 SF라든가 이런 쪽에 또 회자가 되면서 화성에는 당연히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화성 왔고 침공 그런 것 네, 때문에 화성 침공, 우주 전쟁, 우주 전쟁, 그리고 뭐 문명도 있는 존 것처럼. 바슘,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 와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성에서 일단 과학자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미생물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바램이라면 예. 저기는 뭔가 문명의 흔적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멸망했더라도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가서 네. 뒤져봐야 되는 뒤져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가봐야 된다. 그렇죠. 기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둠이라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아주 좋아했죠. 아주 예. 옛날 게임인데요. 예, 화성 문명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예, 예. 거기 가면 이제 포털도 있고요. 예. 예, 지옥으로 이어지는 포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문명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말 폭력적인 게임이죠. 아, 최신작 재밌습니다. 아, 예, 화성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화성을 정복한다? 아, 뭐 그런 날이 오나요? 사실 뭐 지구도 인류가 정복했다고 할 수 없는데 정복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기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금색인으로 화성에 왕래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화성에 뭐 인류 문명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퍼시비어런스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수집을 하고 기다리다가 물론 무인 왕복선이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미국 나사도 30년대 말에 과학자 6명을 태우고 가는 갔다가도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거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연기가 되겠죠. 뭐 기술적인 문제로. 하지만 뭐 여전히 금세기 초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탐사 로봇들 있잖아요. 네네. 그 오퍼튜니티도 그렇고 네. 이번에 간다는 그 인내도 그렇고 네. 걔들은 그 무한 동력이 아닌 이상 태양 에너지일 텐데 네. 태양 에너지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광 패널. 집전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먼지 안 쌓이나? 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그 전에 있던 이제 오프티나 큐리오시티 같은 애가 예. 먼지를 이렇게 움직임이면 좀 털리긴 하는데 예. 그 먼지가 쌓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퍼튜니티. 아 얘네가 막 지금 생각하시는 식으로 예. 뭐 시속 100km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 하루에 몇 미터 가는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크기도 되게 작아요. 오퍼튜니티 같은 거는 그래서 큐리오시티는 좀 커졌고. 네, 큐리오시티는 크고. 그래서 먼지 쌓일 만큼 쌓이면은 동작 멈추겠네요. 네 아. 멈추는데 또 이제 거기 그 화성에도 이제 폭풍도 불고 이러니까 한번 또 걷어내고 방향 틀면 조금 떨어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서 점점 그 효율이 떨어지죠. 네.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수명을 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가는 인내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많이 돌아다니는 애니까 예. 서 있는 애들보다는 좀 낫고 이제 갈수록 그 기술이 해서 뭐 패널을 각도를 조정한다든가 뭐 떨리게까지 하기에는 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지에 안 쌓이게 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했죠. 아니 그 정도 동력도 이 탐사 로봇한테 큰 동력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이렇게 카메라 센서 떠는 그건 것처럼. 여러 개 그럼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갈 때 프로그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 그거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CPU도 있고 그 저장 장치 있잖아요. 예. 얘가 다 도착해서 궤도를 돌고 있으면 다 지워요. 프로그램. 그 크기를 늘리기 힘들어서 그 새로 프로그램을 보내서 깔아가지고 작동을 하고 내리면 그동안 왔던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새로 받아서 거기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컴퓨터는 더 넣으면 되지. 근데 그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동력이 더 필요하고 그걸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는 거죠. 정말 알뜰하게 계산 막 정말 치밀하게 해가지고. 치밀하게 해가지고. 네. 그 마션이 참 어떻게 보면 고증이 잘 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네. 아주 화성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음모론 두 가지. 아마 해결됐을 텐데 그래도 대표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된 인공 구조물하고 대형 피라미드 두 가지.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예. 제 오랜 탐구의 결과 오랜 탐구의 결과. 네, 일단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고요. 얼굴이 아니라니 무슨 예, 뜻이죠? 70년대 사진으로는 얼굴처럼 보이지만 90년대 말에 새로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 카메라 해상도 문제 같은 걸로 그냥 얼굴같이 보인 것에 불과했고요. 그림자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 사실 나옵니다. 예.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전 대형 정말 피라미드. 정말 피라미드를 바라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새로 찍은 사진들 90년대 이후에 찍은 고해상도 사진들을 보시면 자연물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왜 그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되게 그 매끈하던데.
그게 이제 70년대 바이킹 사진을 보면 그런데 예. 최근에 찍은 대형 피라미드라는 그 지역의 사이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예. 그 사진들을 보면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오래된 인공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물로 과연 저런 게 형성이 안 될 것인가 불가능한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아, 결과적으로 우리 음모론 전문가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기보단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다. 네, 받아들이기에는. 아,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안타까운데. 금속 합금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런 조각이. 그렇죠. 사실은 제일 그게 그러면 이건 이제 지구상에서 합금할 수 있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기계 부품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부품. 뭐. 진짜 그렇죠. 소름 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네. 게 이제 사실 제일 뭐 확실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아, 진짜. 제발 탐사선이 가서 나사를 발견하기를. 그거 네. 재밌는 말인데. 아, 야사. 제발 나사 뭐 아니, 혹은 뭐 조인트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을 좀 발견을 하면은 얼마나 신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이 화성에 살아남기 위해 식량으로 키웠던 이것은 정답 대표님. 감자입니다. 2번 감자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지웅쇼 내일 이맛에 산다 코너에서는요 판스토리 뮤지컬 영화 소리꾼의 두 배우를 만나보겠습니다. 배우가 된 명창 이봉근 씨 그리고 흥행을 부르는 대세배우 김강현 씨와 함께할 텐데요.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이봉근 씨의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이봉근 씨, 김강현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은 폴킴의 집돌이에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그 모두 다 가장 큰